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이관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스포저, 즉 음식물 분쇄기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물 처리기의 진화와 더불어 특허 출원 동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음식물 처리기가 참 주부들에게 편리한 가전제품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이 분쇄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물 분쇄기는 주방 싱크대에서 하수구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착하여 모터가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배수 설비를 통해 공공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내는 장치인데요. 네. 사실 국내에서는 하수 처리, 수질 오염 등의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었던 제품입니다. 최근 규제가 완화되면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거친 제품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2016년부터는 음식물 찌꺼기를 100% 갈아서 버릴 수 있는 음식물 분쇄기를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에서 앞다투어서 기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 분쇄 방식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크게 온열, 그리고 분쇄 교반 방식, 발효, 탈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허 출원을 보면 그중에 이제 발효 방식이 가장 많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는 처리물을 비료로 활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고온이 필요로 하지 않아 전기 소모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국내 특허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 정책을 반영해서인지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한 50% 이상 급증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외면하게 만들었던 전기 소모량 그리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출원 기술로는 악취 가스가 응축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악취 성분을 제거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탈취 필터가 필요 없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터 교체 비용이 저감될 수 있는 효과가 보입니다. 네, 악취가 제거가 된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데요. 앞으로 어떤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이 될까요? 네, 현재는 관련 법 때문에 디스포저와 이제 교반기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개정 이후에는 디스포저를 이용한 방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한국형 음식물 쓰레기에 적합한 기술이 좀 미흡하고요. 향후에는 효율적으로 한국형 맞춤형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미래에는 소음 및 진동 그리고 안전성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하게 인식될 것 같고요. 총체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기업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부들의 고민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도 이제 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상용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는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 증가와 주도권 확보 경쟁에 따라 특허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오감을 상표로 등록하는 비전형 상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정부 소유 특허의 민간 이전 요건이 완화될 계획입니다. 네, 한 주간의 특허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이제 상표도 시각에서 감각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오감을 상표로 등록하는 비전형 상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거 비전형 상표라 조금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상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거 상표 제도에서는 단순히 문자와 도형, 기호로 이루어진 형태만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감을 이용한 독특한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의 욕구 다양화로 인하여 과거의 전형적인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인 소리, 냄새, 위치, 색채 등의 상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것을 비전형 상표라고 하고 또 상표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 소리, 냄새가 상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로운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인트로 부분에 MGM사의 사자의 포효 소리나 20세기 폭스사의 팡파르 같은 특정 소리만으로도 어느 영화사에서 영화사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소리 상표라고 하고요. 냄새 상표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는 1990년 미국에서 바느질용실이 지닌 특징적 냄새에 대해서 냄새 상표로 등록되었고요. 이후에 프린터의 토너 레몬향, 그리고 타이어의 장미향, 그리고 차량용 윤활유의 아몬드 향 등도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색채 상표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열재인 아이소핑크의 핑크 색이 색채 상표로 등록되었고요. 네. 프랑스의 명품 구두인 크리스찬 루브탱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겠네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유명한 구두인데요. 루브탱 구두 밑창을 보면 레드솔 상표 출원이 2008년에 등록되었고요. 이 상표가 입색 로랑과 색채 분쟁을 하기도 네, 실제로 루브탱의 분쟁처럼 이런 분쟁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비전형 상표 때문에 경쟁 기업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 배기 소리를 소리 상표로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네. 동종 업체인 혼다나 스즈키 같은 업체들이 반발이 심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6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색채 상표에서는 특정 색채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색채 고갈론이 대두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표로서 단일 색채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식별력 또는 2차적인 의미를 획득한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비기능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리 상표, 냄새 상표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소리 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디오나 카세트 테이프 등을 사용 견본으로 제출하고요. 유럽은 악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혹은 비음악 소리는 MP3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비전형 상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침해 소송에 있어서 두 상표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네. 식별력 판단의 문제, 특히 냄새 상표는 냄새의 고정 문제, 냄새의 고갈, 그리고 혼동 가능성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흥미롭지만 깊게 들어가니까 꽤나 까다로운 문제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전형 상표 출원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표권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이관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